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루트쌤 리뷰. 이제 필기 준비든 면접 준비든지 간에 문화 활동은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완전히 공부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필기 준비생당 상대로 그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제 학습 설계할 때 일단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통으로 쉬는 건 무리지만 오전 오후 일주일에 오전 오후 일요일 오전 오후 해서 꼭 쉬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드라마나 책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이거 이번에 거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지금 뭐 전 세계 광풍을 불고 있죠. 미국에서 1위하고 넷플릭스에서. 그 전에 제가 뭘 올려드렸냐면 DP 올려드렸죠. 넷플릭스의 DP. 그죠? DP. 그 다음에 오늘은 오징어 게임. 꼭 보십시오. 저는 이제 중간에 보다가 말았는데, 여러분들은 꼭 보십시오. 저는 왜 중간에 보다가 말았냐면, 좀 서글펐어요.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사실은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현실에서 힘든데 굳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통해서 이걸 끝까지 봐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보다 말았어요. 보다 말았는데 여러분들은 꼭 보시면 좋아요. 꼭 보시면 좋고 제가 오늘 리뷰해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좋아요. 보시면 좋고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오징어 게임 이런 거 해봤어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분들은 이제 동네에서 이런 거 하기보단 PC방을 가니까.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컴퓨터 자체가 없었죠. 흑백 TV였어요. 흑백 TV.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88년도에 컬러 TV가 나왔으니까 어렸을 때는 흑백 TV였죠. 흑백 TV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컬러 TV 나왔죠. 어쨌든 그때는 뭐 놀이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자치기 알아요?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탁 치고 그 다음에 뭐 딱지치기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은 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했던 것 같고요. 그것도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땅에다 오징어 모양 그린 다음에 서로 이제 땅 뺏기 이제 영역 싸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돌멩이로 탁탁 쳐가지고 자기 영역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게임이 정확하게 룰이 다 기억은 안 나요. 그냥 너무 오래됐으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 다음에, 구슬치기도 많이 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 했을 만한 그런 놀이를, 이제, 빚쟁이들을, 이제, 빚이 어마어마하게 져서, 이제는 뭐, 솔직히 이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파산 신고하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데 뭐 사채업자한테 빚이 져 있다면은 뭐 그거는 뭐 도망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뭐 누군가 아파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이제 빚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대로 살기 힘든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그래서 부자들이 이제 이 게임을 설계한 사람이 엄청난 부자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빚에 몰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일본의 만화책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뭐 어쨌든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가다 놓고는 자발적 동의하에 이제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기계가 삥 돌아가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아웃인데 그걸 총살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에서 지금 져서 탈락하면 무조건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기면 우승 상금이 뭐 487억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매 게임마다 이제 나의 생명을 담보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엄청난 부자들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컨셉의 영화나 드라마는 종종 있었지만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서민들이 흔히 했던 놀이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극한의 상황을 설정한 게
뭔가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져요. 아, 그래서 아이 저게 뭐 말이 돼 하면서도 문득 생각해 보면 우리 현실도 지금 저 놀이판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학교로 가고 학교에서 경쟁을 해요. 예, 공부 잘하면 모든 게 열애죠. 맞죠? 공부 못하면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는 내가 이기면 이 사람은 지는 거예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요. 좋은 대학에 가서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뭐 비슷한 경제 여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이제 돼요. 그게 이제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계급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삶의 질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은수저아들, 금수저아들, 흑수저아들, 동수저아들. 에이 선생님 요즘에는 뭐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이러면 공부 잘 못해도 돈 떼돈 벌던데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사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요? 거기 안에서도 경쟁 엄청 치열해요. 예. 이 지금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잖아요. 서로 막 음해하고 막 서로 헐뜯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라는 경쟁에서 나오더라도 내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경쟁 사회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명확한 형태예요. 수정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게임 그 오징어 드라마를 보면서 현실에서는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가지고 움직였다고 해서 게임 떨어졌다고 죽이나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보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이 이렇지 않나? 공무원 경찰 시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필기 시험 겨우 합격했는데 거기서 점수로 사람 순위를 나눠요. 그리고는 체력 시험 막 했어. 체력에서 조금만 삐끗해서 꽈락되면 나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쳐야 돼. 이것도 잘못됐죠. 제가 볼 때는 필기 시험 합격하면 체력 시험에서 한 번 떨어지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돼요. 필기 시험 다시 안 치고 바로 체력 시험 준비할 수 있게끔. 근데 다시 리셋되죠. 체력에서 한 번 꽈락됐다고 처음부터 수험생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다시 시작한다고 필기 합격할 수 있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불확실성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체력 필기 체력 고득점인데 경찰직 같은 경우에 면접에서 미흡받고 떨어져요. 근데 뭐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직도 많아요. 30% 이상 돼요. 이제 퍼센테이지가. 전국 각지에서 제가 면접 코칭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30% 이상이에요. 거의. 그러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80%고 근데 어쨌든 지금 내가 경찰 공무원 수험생활 하는 것과 저기 오징어 게임과 뭐가 다르지? 예. 죽으면 끝이지만 살아있는 게 더 고통이 될 때도 있어요. 예, 물론 희망이라는 요소가 있죠. 살아있으면 살기만 하면 희망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게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가도 된다고. 비밀 서약 유지만 하면. 근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요. 그 게임에. 왜?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일단 승리자가 되면 완전히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400 몇십억을 벌면. 근데 또 여기서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이게 성악설, 성선설로 이제 이 주제도 던지는데 이 게임의 구조상 사실은 한 명만 우승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서로 합심해가지고 공동 우승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참가자들이 전부 다 혼자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드라마 장면에 보면 역대 우승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전부 한 명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설계자는 그걸 또 비웃고 싶었겠죠. 봐라,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 서로 합심해서 같이 상금을 적당하게 나누어서 적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제로센 게임처럼 무조건 죽이고 나만 살아남는다는 이기심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 이제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정재라는 인물은 우승을 해요. 우승을 하는데 자기는 같이 우승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몰려요. 내몰려서 자기가 원치 않게 우승자가 되는데 이 돈을 잘 안 써요. 이게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설계자를 만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게임을 만든 모든 일들을 박살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내재적 딜레마를 인식하고는 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유사할 수 있어요. 에이 선생님, 그 게임하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연결되죠. 자본주의의 기본 핵심은 선의의 경쟁력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구조예요. 듣기에는 매우 바람직하죠. 그리고 그게 바람직해요, 사실은. 그런데 부가 세습되면서 자신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부모 잘 만나서 재벌 2세 3세가 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출발 선상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대물림 돼가지고 나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막대한 빚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죽으란 소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본주의의 이러한 내재적 딜레마가 너무 위험 요소가 크니까 규제와 복지 개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 줄 수 있게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렇게 그냥 자기 부모 잘 만나서 아무런 노동도 안 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뭐 건물주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자기 아들이 이걸 관리한대요. 모르겠어요. 무슨 따로 직업이 뭐 그러니까 주워 들은 얘기인데 부모 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막대한 부를 가지고 갑질을 한다, 규제 밖의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규제와 복지 개념으로 그나마 자본주의가 수정 자본주의로 변모하면서 자본주의의 이런 모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서구의 부자들은 똑똑하니까 기부 문화라는 걸 활성화시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계속하면서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 자본주의의 맹점을 받아들이게끔 이제 계속 기부 문화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면서 계급이 고착화 현상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는 부모의 재산 여부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의 이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과연 이게 정당한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력 대권 후보 중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대 이제 유명 경제학자분은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기본소득제로 일단 지금 부가 너무 극소수한테만 다 편중되어 있으니까 수정 자본주의의 모토는 좋아. 이게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대가를 받게 하는 건 좋은데 이미 자본이 세습되고 극소수에게만 자본이 전부 다 몰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극소수의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들이 계속 독점하게 되니까 대다수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통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정한 부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는 만들어주자. 이 자본주의의 이러한 맹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시켜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으면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게임에 탈락했을 때 본인의 여력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뭐 게임에 참가했으니 참가 비용을 줄 테니 그거라도 받아서 네가 돌아가서 빚을 갚든지 아니면 재기하는데 무언가 보탬이 되라,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주자. 이게 기본소득제의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세금 문제도 생기고 그걸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또 이제 그 재원에 따른 이제 또 분배를 해보면 그렇게 돈이 그렇게 크냐, 30만원은 뭐 그렇게 크냐, 그거는 진짜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20만원 30만원 진짜 커요. 예. 제가 여기 새 건물주가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진짜 제대로 된 건물주분들은 할인해줘요. 막 임대료를. 너무 힘들지 않냐고. 제 이전 건물주는 그 코로나 한창 막 심해질 때 본인이 알아서, 제가 이제 요청도 안 했는데 할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뭐예요?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삶이에요. 자본주의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서 갑을 관계는 어쩔 수 없이 형성되지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부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러한 고난을 겪어 이겨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서 그걸 뭘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
근데 지금 새 건물주 바뀌었는데 임대료 올려요. 올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제 법적에서 올리는 구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코로나 지금 심해도 뭐 그거는 본인이 이제 호혜로 해주는 거니까 그걸 요구할 수도 없고 그건 당연한 권리인데, 이제 관리비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못 받거든요. 관리비를 3배 가까이 올린 거예요. 2.5배인가 3배 가까이. 이 조건 동의 안 하면 나가라 이 식이에요. 근데 관리비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리니까 월 임대료랑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2배로 올린 거랑 같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법의 그 교묘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줬더니 뭐좀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냐면서 막 본인들이 막 격분을 해요. 지금 이 코로나에 다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상생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법대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법대로 하면 제일 깔끔한데, 사람들이 제가 법대로 합시다 이러면 되게 그거를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진 제 법적 권리를 주장했어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이거는 올릴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거는 또 받아들여요. 그럼 받아들이는데 이제 대신에 그 기약 끝나면 나가라 이 식인 거죠. 이제 그렇게 올릴 거니까.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취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회 정의론적 관점에서 보면 갑질을 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그거 말고도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영상 촬영이나 수업하고 있으면 그냥 무작정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이 코칭하거나 영상 촬영할 때는 이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업무에 너무 방해되니까 미리 좀 언제 오실지 미리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 스케줄 다 조정하겠다 이러니까 대뜸 고함 지르면서 내가 왜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되냐 이러는 거예요. 건물주가. 갑질을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서글픈지. 제가 좀 너무 황당하고, 소위 좀 배운 분들이 왜 저럴까. 뭐 못 배운 분들, 뭐 배우고 못 배우고의 인간성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없이 살고 이제 가난 때문에 못 배운 분들도 정말 인간성, 진짜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 많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것과는 상관없긴 한데 그런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맹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 말고 공산주의가 좋냐? 아니죠. 공산주의는 역대 최악이죠. 그래서 실패한 이론이라는 게 드러났고 중국마저도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죠.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데 경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골자로 해서 받아들여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온 어떤 이데올로기 중에 이 수정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나마 제일 나은 이론이긴 한데, 그런데 이러한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서로가 돕고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게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참가자들 중에 무조건 다 죽이고 나 혼자 우승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서로 좀 배려해 주고 끌어주고 합심해서 우리가 같이 우승합시다,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위에서 그 게임을 주관하는 마천루에 사는 그 부자들은 이 개미들이 서로 아기다툼하는 것처럼 보면서 흐뭇해하죠. 끔찍하죠. 근데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재벌가 오너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회사에 대해서 뭐 무언가 어떤 요구한 근로자를 불러다가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던져주면서 내가 미리 객값 물어줄게 이러고는 몽둥이로 개 패듯이 때린 거예요, 노동자를. 재벌가 오너가. 왜? 그럼 나 돈 줬잖아. 돈 미리 줬잖아. 그럼 너 치료비하고 위자료 해. 3천만 원이면 너한테는 엄청 큰 돈이잖아. 이렇게. 그게 난리가 난 적 있죠. 인간의 존엄성이란 게 점차 사라지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물질만 중요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 보다가 이게 현실과 오버랩 되면서, 현실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냥 드라마는 너무 좋아요.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근데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사람이라서 좀 보기가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전 정말 강추하니까 꼭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수정자본주의의 장단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들, 이거는 제가 면접 수업 듣는 분들은 헌법학 이론 때
이제 헌법 시사 보고회기 할 때 그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왜 수정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자본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설명드리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됐죠? 필기 준비생분들은 머리 식힐 때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알겠죠? 좀 생산적인 걸 보세요. 생산적인 문화 활동을 하란 말이에요. 쉴 때. 제가 코칭 케어 이제 코칭 받는 분들은 주말에 일요일 날 오전 오후는 무조건 쉬라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다음 주 거 미리 예습하게 이제 학습 몸풀기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라고 하고. 그러면 오전 오후 때 시간 많잖아요. 그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지금 리뷰해드리는 영상의 내용들 같이 보면서 이 드라마, 이러한 책들은 이러한 문제점과 이러한 우리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게 문화활동이고 이게 나중에 심층 면접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돼요. 아시겠죠?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아마 전 세계 1위 할 만합니다.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만한 것 같아요. 배우분들도 연기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정재 씨, 우리 세대 때에 이정재 씨는 우리 세대의 이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워너비. 이정재 씨와 그 정우성 씨가 서로 이제 친구로 나온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그 비슷한 또래니까 제 단짝 친구랑 같이 손잡고 가서 봤어요. 그리고 머쓱해지는, 그러니까 나올 때 손을 잡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단짝 친구랑. 아니 남자예요, 남자. 왜냐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남자 간의 우정이 엄청나게 멋있게 묘사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남자들끼리 손을 잡았다고 깜짝 놀라고, 왜 손을 잡고 있지? 제 단짝 친구랑 그랬어요. 지금 국립대 의대 교수인데 이 친구도 상남자거든요, 의사인데. 근데 둘이 같이 손을 무심결에 잡았다 놀래가지고 뗀 거예요. 그 영화 보고 나오면서. 우리 시대 때 워너비였죠, 이정재 씨. 몸매도 좋고 목소리 톤이 예술이잖아요, 그죠? 연기 엄청 잘하세요. 베테랑이죠. 어쨌든 강추합니다. 이상입니다.